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뭐 보고 있는 데이터, 성격 데이터도 있을 거고, 비헤이비어도 있을 거고, 텍스트도 있을 거고, 그거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데이터의 프로세스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의 어프로치는 뭐냐, 고려할 사항은 뭐냐. 첫 번째는 다 아는 거지만 비즈니스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통상 그 사이트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고객이 거의 70%입니다. 그냥 빅데이터를 하고 싶은 거지 뭐를 해야 될지는 사례 갖고 오라고 하시죠. 많이들. 글로벌 사례. 근데 그 회사는 벌써 한 20년 정도 이 분석이라는 걸 했던 회사예요. 그 회사의 사례를 갖고 가면 잘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우리에 맞는 이 비즈니스가 뭔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와 기술과 분석. 이 3박자에 대한 거가 내부가 되든 외부가 되든 콜라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많은 그 빅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영어로 쭉 써놨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과제를 정하십시오. 남들 하는 과제를 하지 말고 사실 데이터도 없고 사람도 없고 IT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구축한 데에서 뭔가 AI를 하겠다. AI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본질적인 걸로 접근을 하시라. 여기에 핵심은 비즈니스를 먼저 생각을 하시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할 때에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들이 POC를 하든지 처음에 과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팁을 하나 드신다 그러면 이건 제조회사, 프로세스 공정에 있는 제조회사의 것들인데 이거는 책에 있을 겁니다. 프로덕션, 생산 공정상에서 수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보다는 난 프로덕트 쪽에서 과제를 하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도 적고 현업들도 이 과제를 시작하기가 좀 좋고 이때까지 또 분석을 안 해봤던 쪽이에요. 지금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보다는 난코어 쪽에서 처음 시작해보는 거가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한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텍스트,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좀 해봤다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 이런 쪽에서 혹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제조사지만은 물류 최적화, 구매 사기 방지, 원자재 니켈 가격 예측, 안전, 시장 추이, 외부 BOC 실시간 주제, 특허 정보 등등 난 프로덕션 쪽에서 보시면 훨씬 성공으로 이끌기가 좀 좋더라. 경험상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애널리틱으로 접근을 하시라. 결국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는 거고 프로세스는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세븐 헤빗의 두 번째 습관이 그거죠.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 그죠? The end in mind. 끝에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깡통만 만들려고 해요. 하드업 설치하고 AI 알고리즘 집어넣고 뭐 그것도 좋긴 한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끝이 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디벨롭먼트는 조금만 하시고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디플로이먼트.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컨프런트가 있죠. 비즈니스 에스 유저리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로 증명을 해줘야 되죠. 여기 이제 방법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강의의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꼭 써보십시오. 적용을 해보십시오. 요거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이고 세스에는 이거를 패스트 페일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패스트 페일 어프로치. 주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적용했던 방법론입니다. 이게 뭐냐? 린 스타트업입니다. 말 그대로. 자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 아마존에 인수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발이 과연 인터넷에서 잘 팔릴까? 이거를 몰라 했어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 인터넷 포털에다가 포털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접근했냐? 아닙니다. 동네 그 신발 가게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20불짜리 20불에 팔아줄 테니까 내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좋습니까? 주인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올립니다. 올려서 했더니 잘 팔려요. 두 번째 또 다른 것도 가가지고 올렸습니다. 잘 팔려요. 자, 첫 번째 이 자포스닷컴의 회사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 이게 가치 가설입니다. 인터넷에서 신발이 잘 팔릴까? 요 가설을 검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치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돈을 벌지? 그게 성장 가설입니다.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 이걸 가지고 시스템 다 만들고 포털 만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깔고 시작하지 않고요.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요 똥올뱅이가 뭐냐?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이 사이클입니다. Lean Startup.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는 게 있죠. MVP. 명량 가설에서 시작을 하고 작게 시작하는 거.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서 돌려보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뭘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널리틱 팩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똑같습니다. 거대 자본이 하나는 메커니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팀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이쪽에서는 거대 자본 또는 빠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새로운 디스트럭티브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서 차이 나는 거는 이 이터러티브 사이클, 이터러티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돼요. 그거는 처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당장에 자리 빼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운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폴리티컬한 능력입니다. 하지만은 이 원리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CAO, CDO, 뭐 빅데이터 센터 해외에서도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인터넷에서 제가 이거는 찾아서 컴퓨터 월드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역할은 트랜스레이터입니다. 번역가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아는데 저쪽은 비즈니스를 알아. 그럼 그 중간에서 데이터를 비즈니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역할들을 못하다 보니 결국은 알고리즘만 만들고 있고 사람들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사실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talent for translation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 어려운 알고리즘을 이야기하지 말고 딥러닝의 알고리즘 알아서 뭐합니까? 잘 돌아가면 되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해석을 해주는 해설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A willingness to get out of the office. 사무실을 박차고 뛰어나올 수 있는 willingness의 그런 거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거트를 가져야만이 혁신이라는 게 가능하더라. 그거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는 오클라호마 가스 앤 에너지 회사입니다. 한 2조 한 5천억 불 정도, 5천억 원 정도 하는 그런 규모의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당면한 거는 스마트 메트로에서 데이터가 막 한 84만 대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1억 건, 한 2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막 떨어져요. 갑자기 이게 떨어지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고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04년 된 회사, 지금 105년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를 시작을 합니다. 표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특징적인 거는 중앙 집중적인 센트럴 애널리틱 팀을 만듭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고 인턴십들을 받아냅니다. 사실은 각 회사에서 사람 뽑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석관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공 비슷하게만 해도 괜찮은 친구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이 회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업무도 익히고 사람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썼고요. 처음에는 몇 개 주제를 가지고 POC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연간 분기별로 트레이드 쇼를 합니다. 성공 사례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바텀업에서 처음 1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한 거는 C 레벨에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OG 비즈니스 애널리틱 서티피케이션 자체적인 서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런치 앤 런이라는 브라운백 미팅 같이 월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공유하는, 사실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문화를 만드는 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과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저쪽 다른 부서에서 이거 쓸모가 있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뭔가의 트리거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파트너링을 통해서 내부 역량들을 올리고, 그러면 중앙 집중된 팀은 뭐 했느냐? 프리딕 모델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게 자꾸 바뀝니다. 근데 아마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관리하는 모델이 몇 개인지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시나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 중앙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의 방법으로 했던, 제가 보기에는 모든 회사, 대부분의 회사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데이터 혁신 기업,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 기업이 된다는 것. 인공지능, AI, 우리 회사는 뭐 AI 서비스를 하고 된다는 것은 결국은 패스트 페일, 조직 진흥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에 사용되는 방법론들 말씀드렸고요. 이런 패스트 페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 사이클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오픈 소스를 쓰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은 do it yourself, 할 수 있는 환경을 엔드 유저들한테 만들어줘야 됩니다. IT 부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엔드 유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또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딱 1시간을 제가 채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